알기 쉬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천천히 강의에 집중해주세요. 생애 주기별 발달의 이해. 학습 목표 1. 인간 발달의 개념과 원리 발달 단계와 과업을 이해한다. 2. 인간 행동에 관한 지식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설명한다. 3. 태내기 영아기 발달에 따른 이슈를 탐색한다. 1. 생애 주기별 발달의 개념. 1. 발달의 개념과 원리. 발달은 수정의 순간에서부터 숨이 멎는 순간까지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발달은 인간의 삶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개체가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인 여러 요인, 즉 유전과 후천적 영향, 즉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 발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발달 심리학자들마다 일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발달은 성장과 성숙 및 학습을 모두 포함시킨다. 성장은 신체적이고 양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성숙은 생물학적인 발달 과정에 의한 변화이며 학습은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잠재적 능력이나 특성이나 변화를 의미한다. 발달은 고대 프랑스어의 아니다의 의미 데스와 감싸다의 의미 VLOPER과 합쳐진 DVOLPER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풀다, 퍼지다, 나타내 보이다의 의미로 유기체에 잠재되어 있던 본질이나 가능성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이다. 코프카는 유기체와 그 기관이 양에 있어서 증대하고 구조에 있어서 정밀화하고 기능에 있어서 유능화할 때 이것을 발달이라고 하였다. 수정된 순간에서부터 인간 생명체는 성의 구분, 유전적 특성과 정상성 여부 등 전 생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발달적 특성을 갖게 된다. 여기에서는 먼저 이와 같은 발달의 원리를 살펴보고 인간 발달의 각 단계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 발달의 원리. 인간은 몇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환경적 요인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발달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의 상호작용.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동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는 환경이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환경 또한 아동이 지닌 유전인자의 본질이 제한하는 범위 안에서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발달을 이해할 때 유전과 환경을 분리해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2. 발달의 순서와 방향성. 발달은 개인에 따라 속도나 상태가 일정하지 않으나 그 순서는 일정하다. 즉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그리고 전체 운동에서 세분된 특수운동으로 발달하게 된다. 아기가 처음에는 머리를 들고 그 다음에 가슴을 들며 그 후로 앉고 일어서고 걷게 되는 현상이 한 예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의 순서는 일정하지만 발달의 속도에 개인차가 있다. 3. 발달의 결정적 시기. 발달에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적의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개념으로 이 시기를 결정적 시기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한다. 이 시기에 적절한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치명적이고 심각한 결손을 가져오게 된다. 4. 발달의 개인차. 발달에는 보편적인 순서가 있으나 발달의 속도와 양상은 아동마다 제각기 다르다. 어떤 아동은 1세부터 배변 통제가 가능하고 어떤 아동은 4세에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아동 개개인의 유전적 배경이 다르고 개인이 처한 환경적 요인 등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5. 발달의 내적인 관련성. 발달의 각 영역은 각기 독립적으로 발달하지 않으며 영역 상호 간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신체, 인지, 성격, 사회성 등의 발달 영역은 상호 간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거나 지체시키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병약한 아동에게서 원만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동은 성격적으로 건강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6. 발달의 분화성. 발달은 분화와 통합에 의한 구조의 과정이다. 미분화 전체적인 반응에서 분화 부분적 특수적 반응으로 이행한다. 신생아의 신체 일부에 자극을 주면 몸 전체가 움직이고 운동을 한다. 7. 발달의 연속성. 발달은 미숙한 단계에서 점차 높은 수준의 단계로 진행하며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의 발달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며 연속적인 관계를 보인다. 발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이며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간 발달의 원리는 첫째, 발달은 유전과 환경에 의해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둘째,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다. 셋째, 발달에는 민감기 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넷째,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는데 상부 또는 두부, 하부 또는 미부의 방향으로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로 진행된다. 다섯째, 발달은 연속 또는 불연속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여섯째, 발달은 점성적 원리를 따른다. 일곱째,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으며 개인차가 존재한다. 3.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의 구분.
발달 심리학자들은 인간 발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의 특징을 근거로 하여 전체 발달 과정을 세분화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기준은 연령이며 그 연령에 나타나는 신체 심리 사회적 특징들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전 생애의 발달 단계를 구분한 비교 분류를 제시하였다. 발달 단계의 구분은 정책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단체나 조직에 따라서도 다 다르다. 우선 영아기와 유아기는 영유아 보육법을 근거로 구분하였다.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6세까지를 영유아로 규정하지만 3세 미만과 3세 이상의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에서 2배 이상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3세 이전의 영아와 3세부터 7세까지 유아의 발달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아동기와 청년기는 국내의 학교 교육 편제에 따른 것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 연한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근거를 두고 구분하였다. 청소년의 연령을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구분하며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로 규정 짓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책에서의 발달 단계 구분은 연령에 따라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특징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구분한 것으로 다른 학자의 이론도 비교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청년기에 대한 규정도 학자마다 이론마다 다양하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의 특성에 맞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19세부터 취직하고 결혼 전까지의 연령을 30세로 보고 19세부터 30세까지를 청년기로 보고자 한다. 청년기의 정의는 30세부터 40세까지로 설정하였다.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하여 개인 및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해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시기로서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삶을 살아내는 시기로 보았다. 중년기는 40세부터 65세까지, 노년기는 65세 이후로 설정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중년기의 연령 구분은 많은 학자가 일치되는 부분이었고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노년기 연령 구분에 대한 논의가 많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노년기를 노인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노인전기는 65세부터 75세로 노인후기는 75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2. 태내기 영아기 1. 태내기의 발달.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면 인간의 발달이 시작된다고 본다. 수정 후부터 약 280일 약 10개월 동안 태아는 모체의 체내에서 자란다. 이 기간 동안 태아는 여러 신체기관이 형성되고 기능이 시작되며 기관의 크기와 무게가 급속히 증가한다. 태내기는 다시 배포기, 배아기, 태아기의 3단계로 구분된다. 배포기에는 수정체가 자궁벽에 착상함으로써 전 태내 발달 과정을 통해 지속될 모체와의 의존적 관계가 시작되는 시기로 10일부터 14일 정도의 기간을 의미한다. 수정란의 착상이 이루어진 후부터 배아기가 시작된다. 수정 후 2주부터 8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배아기 동안에는 태아의 신체계통과 호흡기, 소화기, 신경계 각 기관의 발달이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8주 정도가 되면 배아의 길이는 약 2.5cm, 무게는 약 14g 정도이다. 태내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태아기는 신체의 각 기관이 형성되는 8주부터 출생할 때까지 시기이다. 배아기에 형성된 각 기관의 구조가 더욱 정교화되며 기능이 보다 원활해지는 등 빠른 발달을 보인다. 근육 발달도 급격히 이루어지며 출생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완성되지만 중추신경계도 이 기간 동안에 빨리 발달한다. 태내 발달은 모체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다른 어느 시기 못지않게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또한 그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모체의 영양 상태, 모체의 질병 및 정서 상태, 산모의 연령, 그리고 흡연이나 알코올 및 약물 복용 등은 산모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태아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정상적인 태내 발달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8주 이후 출생까지의 특징이다. 2. 영아기의 발달. 1. 신생아기의 발달. 신생아는 출생 후 2주부터 4주까지를 지칭하고 있으며 신생아의 평균 신장은 약 50cm, 평균 체중은 3kg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신장은 남아가 51.4cm, 여아가 50.5cm이며 남아의 평균 체중은 3.4kg, 여아가 3.24kg이다. 신생아의 머리는 신장의 4분의 1 정도이며 뇌의 무게는 350g이다. 골격은 부드럽고 연해서 출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방지하여 준다. 두개골도 완전한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6개의 숫구멍을 가지고 있다. 전두의 숫구멍은 2년 후에 뼈로 굳어진다. 신생아는 출생 시에 여러 가지 놀랄만한 운동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선천적이고 반사적인 것이다. 이러한 반사는 어떤 특정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측이 가능하며 학습된 것은 아니고 자동적이고 비의도적인 반응 행동이다. 이러한 반사 기능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생존 반사와 종 특유의 반사 기능이면서도 생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원시 반사인 바빈스키 반사, 모로 반사, 파악 반사로 구분된다.
생존 반사에는 숨쉬는 호흡 반사, 갑작스런 자극이 다가오면 눈을 감는 눈 깜빡이기 반사, 광선의 강도에 반응하는 동공 반사, 자극을 주는 쪽으로 입을 돌리는 입술 내밀기 반사, 빨기 반사, 삼키기 반사 등이 포함된다. 이 영아기의 발달. 생후 2주에서 24개월까지의 아기를 영아라 한다. 이 시기의 아기들은 유전적 요인과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빠르게 성장한다. 신장은 1년 동안 1.5배, 체중은 3배 정도 증가하며 2돌 무렵이 되면 신장은 성인의 절반, 체중은 출생 시 체중의 4배이다. 영아의 골격은 성인의 골격보다 크기가 작고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유연하고 부드럽다. 골격과 마찬가지로 근육 조직도 영아기에는 작고 약하며 근육 조직은 청년기까지 꾸준히 발달하는데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진다. 치아의 발달은 전니의 수는 모두 20개이고 영구치의 수는 모두 32개이며 생후 6개월경의 전니가 아래 앞니부터 나기 시작하여 1년이 되면 6개부터 8개의 앞니가 나고 24개월부터 30개월경에는 20개의 전니가 모두 나게 된다. 모든 영아의 성장은 일정한 순서를 따라 이루어지나 성장 속도는 영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이때의 뇌와 신경계통의 발달은 지능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어 발달. 영아기는 감각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조직하고 환경적 자극에 반응하는 도식을 형성함으로써 인지적 발달이 일어난다. 즉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에 해당되며 이 시기의 인지 발달은 지능과 이해력, 논리 및 지식의 성장을 의미한다. 감각 운동기에 일어나는 중요한 인지 발달적 변화의 하나는 대상 영속성 개념의 발달이다. 영아기에 획득되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언어 능력이다. 출생 후 모든 의사를 울음으로 나타냈던 아기들은 미소를 띠고 옹알이를 하게 되면서부터 점차 분화된 의사 표현을 하게 된다. 옹알이는 생후 68개월의 절정에 이르렀다가 대개 생후 1년 이내에 점차 감소한다. 6개월 이후에는 아기들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소리를 수정하는 모방도 하게 된다. 그리고 보통 생후 9개월 정도가 되면 한마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영아가 15개월이 되면 두 단어를 결합하여 말을 하게 된다. 약 18개월경부터는 산출 언어 능력은 급격히 늘어나서 20개월경에는 약 50개의 어휘 능력을 갖게 되고 이세 전후가 되면 250개 이상의 어휘를 획득하게 된다. 이처럼 언어 획득 속도가 급격히 일어나는 이세 전후를 언어의 폭발적인 팽창기라고 한다. 사회 정서적 발달 애착의 형성. 영아기 발달에서 중요한 요인인 정서 사회성 발달을 살펴보면 영아기 정서는 특히 욕구와 결부되는데, 즉 배고픈 영아는 공복에 의해 생기는 정서를 경험한다. 공복의 상태라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영아의 행동의 양은 증가한다. 팔, 다리를 버둥댈 뿐 아니라 울어댄다. 초기 아동의 사회성 발달은 애착의 형성을 통해 설명된다. 생후 6개월이 되면 아기와 엄마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것을 애착이라 한다. 애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뜻한다. 애착이 형성된 대상에 대해서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근접해 있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된다. 6개월 정도의 영아는 엄마를 보면 옹알거리면서 반응하고 엄마가 사라지면 우는 반응을 보인다. 7개월에는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울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낯가림 행동을 보인다. 애착은 불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후 아이가 애착 대상이 있는 곳을 떠나서 외부 환경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 보울비는 결정적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아기에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 겪는다고 하였다. 애착 형성을 위해서는 생리적 욕구보다는 신체적 접촉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헤로우의 원숭이 대리모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철사로 만든 대리모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대리모를 둔 방에 새끼 원숭이를 집어넣고 관찰한 결과 새끼 원숭이는 우유를 먹을 때뿐 아니라 많은 시간을 천으로 만든 대리모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에서 어머니가 사라지거나 낯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영아의 반응을 통해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불안정회피애착 및 저항애착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옥분의 연구에서는 영아의 61.8%가 안정애착 유형으로 나타났고 불안정회피애착이 25%로 나타났다. 2세가 되어갈 무렵 영아는 엄마와 늘 붙어있고자 하는 욕구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고 놀이와 탐색에 대한 흥미가 증가한다. 잘 걸을 수 있게 되며 이행 능력으로 인해 아기는 주변 환경을 더 많이 탐색할 수 있다. 걸음마가 시작되면서 독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데 에릭슨은 이를 자율성에 대한 축으로 보았다.
감사합니다.